그러니까 재판부도 지금 당황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묻죠.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 두 번째가 이제 입시비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입시비리는 모든 혐의가 다 유죄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그 혐의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가 인정이 된 것인데 무죄로 인정이 된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가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무죄가 된 근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입시비리 같은 경우는 말할 게 없는 것이죠.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으니까 뭐 다른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번에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지금 들어보니까 기가 찹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공직자에 오르려고 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지금 사족을 붙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전에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추 전 장관의 얘기와는 다르게 1심 재판부는 모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죠. 다른 혐의들 같은 경우도 정말 심각한 혐의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라는 거 유죄 나왔고요. 남편이 이제 민정수석이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 가지고 차명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가지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거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횡령 혐의가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저 부분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조범동, 이 조국의 오촌 조카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코링크피라고 하는 법인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게 횡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법원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무죄로 선고를 했을까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정 교수가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정 교수가 생각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판부가 관심법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투자라고 생각한 거지 횡령이라고 생각을 했겠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검찰 측에서도 정경심 교수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시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얘기할 게 없습니다. 모든 혐의가 전부 다 유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경심 교수가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처음에 이제 구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는 눈물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소 좀 이번엔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1심 판결을 보면은 체험활동과 인턴십 확인서를 바꿨으니 이 부분이 허위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루뭉술한 표현을 두고 과연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저 얘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중고등학교만 다 정상적으로 끝냈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아마 알 겁니다. 초등학생 조금 오반 것 같고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가지고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변호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지금 당황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묻죠. 재판장도 이제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럴 거면 뭐하러 지금 2심으로 왔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게 뭡니까?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체험활동 확인서를 체험활동 확인서라고 쓰지 않고 그거를 인턴십 확인서라고 쓴 거, 그게 위조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건데 지금 변호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지금 똑같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정 교수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체험활동 확인서 형식은 한영외고 양식이었고 2013년에 확인서를 받을 때는 딸이 대학생이었다. 그래서 인턴십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대학생이 지금 됐어요.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체험활동을 체험활동이라고 적지 않고 인턴십이다 라고 적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위조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댓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체험활동과 인턴십 같은 개념 아니냐?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도 혼용해서 사용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놈의 대한민국 사회가 저거를 갖다가 혼용해서 쓰는지 생전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패거리들 사이에서만 저거를 혼용해서 쓰나 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댓글님들 중에 체험활동가 인턴십 개념을 각각 올려보세요.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사세요. 그냥 그렇게 모르고 사시는 게 아마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런 분들은 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경심 교수가 일단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 가지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정하셔야 되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지금 남은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만 좀 보시더라도 2007년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 그리고 난 뒤에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거, 그리고 활동기간을 96시간이라고 적은 거, 실제는 70시간이었는데 96시간으로 적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유죄가 나왔습니다. 왜 정경심 교수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다라고 바꿨겠습니까? 자기 딸아이가 마치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논문 제1저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70시간 활동한 거를 96시간 활동했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또 뭐 옹호를 한다고 70시간을 96시간으로 적어서 허위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험생들 99%는 다 허위 경력이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한두 시간 뻥튀기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30시간을 뻥튀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옹호한다라고 쳐도 그 논문 제1저자에 올린 거, 그거는 진짜로 옹호를 못하는 거죠. 그 정경심 교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을 지금 살짝 바꾼 것 같아요. 뭔가 어느 정도는 혐의를 또 인정을 하면서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그런 식의 지금 감성팔이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제발 좀 그냥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좀 사시고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냥 좀 인정을 하시고 책임을 좀 지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막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